청주시가 2년 3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세에 놓여 있고 주택 거래량도 줄고 있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생산비는 폭등했는데 쌀값은 폭락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태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번호판이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유통이나 뺑소니 사고 등 범행을 은폐하고 단속을 따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선을 앞두고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전문 체육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충청북도와 가구 역할을 할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청주 동지역과 오송, 오창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전국적인 해제 요구에 정부가 화답을 한 것인데 규제 완화 이후에도 최근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청주시 동지역과 오송, 오창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대출 규제에다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면서 2년여 만에 청주시의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주택 거래량이 900여 건에 그치면서 무려 80% 감소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3차례나 조정 지역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높은 청약 경쟁률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청주시는 이미 7개월 연속 조정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달쯤 조정지역에서 벗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이유인데 국토교통부가 오늘 해제 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들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에 대해 조정지역 지정을 모두 풀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세에 놓여 있고 주택 거래량도 줄고 있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번 정부 때 잘못했던 게 핀셋 규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핀셋 하다 보니까 몰려다녔잖아요. 지금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체를 다 풀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 그리고 고금리 또 경기 침체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조치로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1,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회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과태료 부과 금액은 15억 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충북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296건으로 2년 전보다 3배나 늘었고 이 같은 증가율은 비수도권에서 울산과 전북, 대전에 이어 4번째로 높았습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벼 수확을 앞두고 쌀값 폭락에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제값받기는커녕 쌀을 수확해도 보관할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휴암동의 한 농경지입니다. 나달 굵은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지만 농민의 시름은 깊습니다. 올해 쌀 생산비는 몇 배나 더 들었는데 쌀값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5일 20kg 산지 쌀값은 41,18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농자재 값은 100%, 200%씩 오르고요. 그리고 면세유도 한 200%씩 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벼값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지금 45년 만에 이게 최대치로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지만 보관할 창고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미국 처리장마다 2021년산 벼 9곡을 처분하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들일 여력이 없는 곳도 많다는 겁니다. 쌀 소비 저하로 인해서 현재 민간 RPC들은 작년 수매 물량의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면
올해 충청북도의 쌀 재고량은 12,000여 톤. 충북 농민 대표자들은 농촌과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2021년산 벼 재고량 적시 전량 매입하라. 중단하라. 농민들은 쌀 초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를 넘어서면 자동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타작물 재배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일단은 논에다 타작물 재배도 해야 되고 옛날에 없애졌던 변동용 직불자 같은 거를 다시 부활을 시켜야만이. 농민들은 정부의 늑장 대처가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며 오는 28일 청주시 농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경찰이 마약 판매책을 쫓는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 때문에 추적에 애를 먹었는데요. 차량은 똑같은데 번호판이 매일같이 바뀌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태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번호판이었고 이들 번호판은 마약 판매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 등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태국인 A씨의 집에 들이닥치자 상자 속에서 수십 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쏟아집니다. 모두 태국에서 위조돼 옷이나 청소용품 택배로 위장돼 밀수입된 번호판들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된 것만 110여 개. 그동안 이들 번호판은 각종 범죄에 활용됐습니다. 지난 7월 괴산에서 발생했던 뺑소니 사고와 지난해 12월 음성에서 사람을 친 뒤 달아난 차량 운전자 모두 A씨로부터 사들인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유통에도 위조 번호판은 사용됐습니다. 번호판을 사들인 사람들은 모두 이른바 대포차를 쓰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단속을 따돌리거나 범행을 은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마약 판매책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 3개월간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을 검거하였고 경찰이 적발한 24명은 모두 태국인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유통책 A씨와 마약 판매자 등 3명을 구속하고 번호판 구매자 2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아직 회수하지 못한 번호판 80여 개의 구매자들도 쫓는 한편 태국 현지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은 퇴직을 앞둔 도청 간부가 맡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데요. 후임 사무처장의 인선을 앞두고 전문 체육인이냐 외부 인사냐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외부 인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조용원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국장 출신인 정유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 11월 1일자로 4년 임기를 마칩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벌써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선거를 도운 인사나 도청 간부, 체육계 인사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선거를 도운 선피아나 관료 출신인 관피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체육회 시대를 맞은 만큼 전문 체육인이 내부 승진을 통해 처장을 맡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 사무국장 그런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간 체육회에 맞게 이제 체육 전문가가 이제 맡아야 된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선 시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체육회 예산의 75%를 도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어 도와 가교 역할을 할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도지사가 회장을 맡을 때보다 민선 회장 시대가 되면서 사무처장의 역할이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도세의 2% 안팎을 체육회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민선 시대에 걸맞는 인사권 독립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님한테 이게 우리가 사무처장 자리가 10월 달에 끝나니까 그러면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한번 묶을래. 그런 분을 나는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북체육회는 오는 11월 1일쯤 이사회를 열어 후임 사무처장 추천 인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오늘부터 제한 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마 예정자 등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음성 품바 축제가 3년 만에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재미와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축제 현장인 음성군 설성공원에 모인 주민들이 아침부터 바삐 움직입니다. 공구를 이용해 기초 작업을 단단히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치니 움막과 화장실 등을 뚝딱 완성합니다. 품바 축제 행사 중 하나인 움막짓기 대회인데 9개 읍면 주민이 과거 거린들의 보금자리를 저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최대한 이런 정말 비만 가릴 수 있고 바람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으면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했던 옛날을 한번 우리가 회상해보면서 만든 거죠. 오후부터 시작된 품바 축제의 꽃 품바 공연. 전국 최고의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첫날부터 객석이 관광객으로 꽉 찼습니다. 앞으로 닷새 내내 메인 무대와 천변 무대 두 곳에서 여러 공연이 진행됩니다. 품바 따라가고 저기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재미났고 제 재미났지 뭐. 그래서 한번도 와요. 한번도 와. 할 때마다 골라 걸러서 한 2, 3년 안 했잖아. 이번에 한 달에서 오늘 온 거예요. MZ세대가 품바 축제에 관심을 갖고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한 래퍼 캠프 페스티벌의 본선은 축제 사흘째에 열립니다. 가수 홍진영과 유지광, 범키, 레원 등의 축하 공연은 관광객의 흥을 한껏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음성 품바 축제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축제입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품바와 함께 즐기고 그럴 수 있는 축제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많이 즐기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의 감동과 웃음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음성 품바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무행정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경열 청장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후에 이 청장은 기능성 필름 분야 강소기업인 오창의 세일 하이텍을 방문해 업계의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진천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지역 경제인과 군 의원 등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대해 특강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충북형 도시농부, 충북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고려 신영정보 주식회사는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에 저소득가정 아동 문화격차 해소 후원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360여 명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려 신영정보 주식회사는 신용조사와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채권 추심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임혜종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안전을 책임지고 가스 관련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주식회사 영도산업의 이광호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동급생을 때리도록 지시한 도내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교사는 지난 3월에서 6월 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강원도 강릉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와 승용차 등 총 3대가 추돌해 학생 1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56분쯤 강원도 강릉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을 지나던 버스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며 발생했습니다. 다친 학생 16명은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14명은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2명은 다리 통증 등을 느껴 약 처방을 받고 체험학습에 복귀했습니다. 네, 청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아직은 어렵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